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를 대신해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입니다. 5개의 핵심 의혹부터 보시죠. 먼저 세금 체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그 사이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뒤에 법인 자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자택이고 1인 기업이라는 의혹도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가 직업교육으로 돼 있는 점도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들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는 거의 매일 해명 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액트지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5대 의혹을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 지금 세금 체납을 무려 4년간 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무려 세금을 4년 동안 했는데 무려 200만 원을 냈습니다. 예. 예. 무려 200만 원이라면 매출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4년 나누면 1년에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 돈이 없었나? 그러니까 보니까 4년 동안 매출액이 연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기업이 정말 허덕허덕 하다가 1인 기업이 대한민국의 석유공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70억의 계약을 맺죠. 로또를 맞은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법인의 자격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왕 고래를 띄워서 지금 대한민국의 석유가 펑펑 쏟아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요. 이게 액트지오의 편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드는 곳이 있죠. 석유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입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석유공사고 대한민국의 산자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국익에 액트지오가 과연 정말로 허투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한 게 아닌지, 혹시 예를 들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사기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하다시피 석유공사는 내내 액트지오만 지금 대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액트지오의 전문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판단하시지만 최소한 5천억, 많게는 수조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국책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액트지오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깊이 드는 바입니다. 네. 자, 석유공사가 최근에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평일에는 거의 매일 나오는데 법인의 자격이 완전히 제한된 게 아니라 일부가 제한됐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재판권에 제약이 생기고 채무도 주주에게 이전되는 그런 법인적인 제약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도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살아 있어서 실질적인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 이게 산업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레우 고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심해 유전 탐사 등의 기존의 굴지의 회사에서 했던 업적과 실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레우 고문이 차린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이나 규모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 초기에 발표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초기 설명에 대한 문제가 약간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세적인 상황이 오게 된 건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 물리탐사를 한 내용들만 가지고 국민 앞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차 검증을 국내 전문가를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의혹들이 해소될 정도의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 미진하다면 액트지오의 물리탐사 결과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차 검증 가능하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산업부가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앞서 5대 의혹 중에서 2가지 먼저 이제 해명을 준비했습니다. 액트지오 의혹에 대한 석유공사의 설명인데 세금 체납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오로 인해서 안 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법인 자격 박탈도 자격 자체는 유지됐는데 일부만 제약이 있었다라는 건데 세금을 4년 동안 착오로 안 냈다? 김보혜 위원님, 예, 납득되세요? 납득도 되지 않고요. 사실 저는
지오액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동해 쪽에 5개의 구멍을 뚫어서 5천억 원 혹은 1조 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해서 경제성이 확인된 석유나 가스 매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되면 이 업체의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업체를 누가 선정을 했는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나 석유공사 고위 인사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액트지오에 대한 검증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을 왜 액트지오라는 한 회사만 했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을 테고 국외에도 좀 큰 회사, 규모가 되고 세금 체납 없고 법인 자격 박탈되지 않은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여러 군데에 맡기지 못했을까? 석유공사 쪽 설명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밀 유지를 위한 계약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한 곳만 수의 계약하듯이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게 석유공사 혹은 산업자원부에서 원하는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 아닌가 의심합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예. 200만 원을 못 냈다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액이어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소액도 못 내는 업체일까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물론 뭐 착오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지만 200만 원? 그러니까 앞서 서영주 의원이 분석한 대로 예. 1년에 50만 원 되는 금액을 못 내는 업체 아닌가? 이런 국민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액보다 기간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4년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년이란 기간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달청만 들어가 봐도 아실 거예요.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요. 국가에서 나오는 입찰,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입찰, 큰 입찰은 다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세금 그래서 체납 증명서나 이런 걸 다 내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액트지오가 이거를 법인격이 정지가 돼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4년간 어떠한 큰 입찰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웠던 회사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석유공사 자꾸 저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전 석유공사 말 진짜 못 믿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MB 때 자원외교 나서가지고 우리 광물자원공사하고 함께 하베스트라는 곳에 거기 석유 난다고 그 석유 뽑는 기업이라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7조 원 날렸어요. 네. 지금 자본 잠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명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트지오가 체납으로 미국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사스주 기록을 한번 봤는데요. 2019년 1월 25일 이후에 체납 상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이 돼서 자격 박탈 처분이 내려졌고요. 복권을 요청하면서 수수료, 세금, 벌금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인 자격이 회복된 시점이 2023년 3월 29일입니다. 자, 서 의원님. 네, 우리 석유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저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월이요. 네, 저희 돈 받아서 말하자면 회사 복권하는데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석유공사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죠. 근데 좀 어처구니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말하자면 70억 규모면 이게 국가 계약입니다. 그러면 국가 계약에 관련해서 하면 석유공사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회사의 상태, 기술력 여러 가지를 볼 건데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대해서 재정 상태, 재무 상태, 기술력 들여다봤는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유공사가 해명을 해야지 액트지오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액트지오가 알아서 본인들의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어떤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그냥 현상만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 자체가 대한민국 그동안 그 어떤 매출의 허덕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시장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봉을 잡은 거죠. 잡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체납된 거 세금 다 내놓고 법인의 자격을 다시 복권했다라고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산유국의 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액트지오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이들이 분석했던 성공 20%를 저희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거부터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자료가요.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제작진이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금세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자료들인데 이런 거 검색을 안 해봤을까요?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산업부가 계약을 맺고 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는 순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야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굴지의 대규모 기업들이 아니라면 그럼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야권은 어떤 식의 공세를 펼칠 것인가? 저 같아도 한번 찾아보면은 이 정도에 대한 공격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써야 되는 단어에 대한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레드팀 역할에 대한 수행들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아브레우 고문이 과거에 수행했던 실적들 그리고 가이아나 광구에서 실제 아브레우 고문이 시추 과정에 참여하면서 골랐던 그 시추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 앞바다에 있는 영일만에서 가스 석유에 대한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믿고 싶고 또 그 과정에서 2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치적인 이슈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다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짚기 시작하면 본질적으로 진짜 아브레우 고문과 액트지오가 얘기하고 있던 실질적인 동해 영일만의 석유가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법인에 관련된 문제로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올마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지난 한 며칠 동안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반대 논거들을 명확하게 짚지 못해서 오늘 차관이 나와서 일정 부분 사과하게 되는 경위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옮겨간 게 아니라 나라 세금을 수조 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가 불거진 뒤에 석유공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브리핑, 1호 국정브리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국정블러핑이다. 네. 이거는 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주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예, 석유공사에 이 국정블러핑이 잡힌 과정, 대통령에게 석유공사 산자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가,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잡혔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니 석유공사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 외에는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유공사 한번 가려고요. 네. 가서 석유공사 대표 앉혀놓고 직접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석유공사 대표는 임기가 올 6월까지랍니다. 이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 대표가 올 텐데 이분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임기 6월 끝나면 이 엄청난 결정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텍사스의 세법도 잠깐만 볼게요. 이것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사업 수행 권리를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요. 특히 법인의 자격 상실 뒤에 120일 내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착오로 이걸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더더욱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오는 절대 아니죠. 착오는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 웬만한 지자체 공무원들도요. 이 정도 입찰 1,000만 원짜리 입찰할 때도요. 세금 체납 여부는 1순위로 검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우리나라의 산자부, 석유공사 이런 데가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루트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거를 체크해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일들이냐? 탑다운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러 기업 중에 문제가 없는 기업을 꼽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업이 이것을 되게끔 하라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을 때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거 심각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석유공사 대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자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상의 1인 기업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직원 14명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자, 김성현 위원님. 네. 이게 업체의 외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혹은 업체 자체는 1인이더라도 이 업계 자체가 여러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업무를 하는 구조다. 그래서 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반박도 나오거든요. 아니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자기 돈이라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할 때요. 전국의 유명한 교수들, 그 환경학회 유명한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다 반대했어요. 문제가 예. 생긴다, 생태계 문제 생긴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죄송하지만 학계에선 좀 비주류, 별로 그 유명하지 않은 분이 나서가지고 4대강이 엄청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정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저는 이것도 똑같은 루트를 밟고 있다고 봅니다. 액트지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굉장히 1인 컴퍼니에 가까운, 제가 보기엔 절세를 위해서 만든, 컨설팅에 이제 세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를 위해서 만든 1인 페이퍼 기업에 가까운 이런 기업을 하나 불려다 놓고 이 정부가 어떠한 미션을 내려가지고 가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서 의원님, 지금 네. 석유공사가 아니죠. 액트지오의 대변인처럼 네. 매일같이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석유공사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 해야죠. 말하자면은 액트지오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있어서 계약이 이르렀는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더 이상 해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석유공사를 그냥 액트지오의 대변인으로 그냥 그 복속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면 네 번째 직원 14명 전 세계 흩어져 업무잖아요. 그게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저 말만 들으면 14명이 전 세계에 흩어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각 나라별로 아주 아브레오 고문 같은 아주 유수의 인력들이 각 세계에서 영업을 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죠. 그런 유수 인력이 영업을 전 세계 14개국에서 뛰는데 어떻게 연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되죠? 4년 네. 동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1인 기업이면 아브레오 박사가 그 기업에 체납을 아무리 200만 원이라 해도 1년에 50만 원입니다. 체납 통지 매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레오 박사나 이분들은 그걸 다 무시했나요? 뭐였죠? 기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런 의문들을 끊임없이 상식적으로 던졌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석유공사의 해명입니다. 결국에는 석유공사는 이런 액트지오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아까 이제 우리 김성년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 어떤 액트지오를 딱 찍어서 여기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이제는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2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되는지를 밝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계속 퍼센테이지 20%가 나오니까 그럼 시추를 5군데 하면 5 곱하기 20 하면 100%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게 실제 기사로도 나옵니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네.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건 액트지오에서 주장하는 바다. 네. 그러니까 네. 액트지오를 제대로 쳐다보면 그 자체도 근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원 탐사 전문 업체 액트지오 코리아라고 해놨고요. 저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웹사이트는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어떠세요? 보기에 글로벌 유수 기업 같이 보이나요? 우리나라에 새로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니까 부랴부랴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도 좀 유치하죠.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이미지도 넣고 홈페이지 만드는데 그닥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거든요. 만들려면 모양 있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대충 열어놓은 거죠. 네,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의혹이 많이 쏟아졌어요. 업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쏟아지니까 열어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에 Q&A도 좀 넣고 아니 그
이 박사님 말고도 한국 웹사이트를 열었으면 한국 쪽 직원이 있으면 그분한테도 좀 질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물론 건 이게-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게 오늘 오후 동안 큰 뉴스가 됐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 액트지오 한글 홈페이지는 가짜, 아, 그래요? 도메인 판매업자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무관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액트지오에 대한 비난도 또 지난주였던 아브레우 박사가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면 더 좋았을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그 비난들이 조금 근거 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특히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도 저도 지금 기사를 통해 확인한 거니까 명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석유공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액트지오의 한글 홈페이지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가짜다라고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액트지오가 애시당초는 교육 전문기관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뒤늦게 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추가한 것들은 팩트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그게 가짜 뉴스든 아닐 수는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뒤늦게 부랴부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처음에 70억 계약을 할 때요. 그러면 이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자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PPT 자료라든지 홈페이지 자료라든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죠? 왜 숨길 게 많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석유공사, 산자부, 그리고 액트지오가 그런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국 측에 아브레 박사가 저번에 왔을 때 밝혔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입으로 떼우고 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홈페이지 다시 돌려주세요. 네, 이 홈페이지는 현재 석유공사의 설명은 액트지오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홈페이지다. 라고 지금 석유공사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정체가 뭔지 저희가 내일 추가로 확인을 해서 팩트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